먼저 구조개혁의 합리성과 효율성 제고 방안에 대해서 강동대학의 류정원 총장님께서 의견 말씀 주시겠습니다. 박수로 한번 맞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회교육, 그러니까 학력 인정 사회교육기관 또는 평생교육시설 등에 대해서 서로 그 역할 문제가 지금 계속 다뤄지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역할에 대해서는 빨리 정리가 돼야 되지 않는가라는 그 생각이 들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학력이 주어지는 전문 학사를 주어지는 데도 있지만 4년제 학사학위를 주어지는 데도 많이 있는데 원격 대학이라든지 전공 대학, 학점은행 이런 것들이 처음에는 다 나름의 목적을 갖고 시작이 되었지만 결국에는 같은 고등학교 졸업하는 학생들을 서로 이렇게 나누어서 가져가는 그런 형태가 지금 현재는 되고 있는 거죠. 그렇지만 직업학교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위치 자체가 서울 수도권 아니면 지방이라도 대도시를 끼고 있고 또 그러다 보니까 질 좋은 교수진을 모셔오고 있고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더라고요. 반대로 전문대학은 여러 가지 제약을 받고 등록금도 못 올리고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에서 교육 투자 시설에 또 어렵고 또 지방에 있다 보니까 어떤 지방 소규모 대학 도시까지 좀 능력 있는 교원들이 저렴한 비용의 강의료를 드려도 드리기 때문에 잘 오시려고 하지 않는, 그러니까 문제들이 자꾸 심화되는 그런 현상들을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면 현재 우리가 지금 법제화되어 있는 모든 부분들은 이것을 유지하고 발전시키기 위해서 긍정적으로서 견인차하기보다는 튀어나가는 몇몇의 악순환적 기능을 방어하기 위해서 과다한 규제가 있는 부분도 상당히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시대적 변화에 따라서 법이 거기에 갭을 계속 유지를 못하고 따라오지를 못하고 갭을 계속 늘리는 그런 이제 문제점들도 같이 있는 것 같습니다. 즉 노동부에서 국고를 지원해주기 위해서 학생들한테 대학을 다니던 것을 그만두고 와라. 그러면 그 학생이 교육 선택을 하기 때문에 전문대학이든 일반대학이든 포기하고 그쪽으로 갔을 때 본인의 입장에서는 경제적 부담 없이 교육의 연속성을 가져간다는 장점은 있을 수 있으나 대학 입장에서는 중도 탈락이라는 그런 평가적인 저해 요소가 발생되면서 또한 국민의 세금으로 이루어진 것이 골고루 분야로서 가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기금으로 이루어진 부분 쪽에서 교육이 치우쳐 버리니까 교육의 불균형성이 계속 가소가 되다 보면 이 부분 자체가 처음에 의도한 것은 상관없이 이루어지는 부분들의 문제점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 구조개혁에 대한 합리성과 효율성 제고 방안에 대해서 이남식 개원예술대학교 총장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촌에 가면 한국방송예술진흥원이라고 있습니다. 지난 몇 년 사이에 빌딩을 그 비싼 신촌에 7개나 샀습니다. 또 얼마 전에 330억 횡령 사건도 있을 정도로 그렇게 많은 학생들이 오는데 등록금은 499만 9천 원. 소비자들이 그게 좋다고 가격 지불하고 갑니다. 예, 이건 가격의 이슈도 아니고 시장의 이슈입니다. 그거 우리가 이렇게 정부 주도의 구조조정만 가지고는 우리의 문제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적절하게 이걸 믹스해서 정말 풀어내지 않으면 저희 정말로 미래가 암울한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또 그렇게 되다 보니까 지금 사실 우리가 모여서 이렇게 좋은 저녁도 먹고 말씀 나누지만 다 각자 도생입니다. 우리락도 살아야지. 이건 정말 처절하고 너무 불행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적어도 정책의 입장에서는 이런 국민적인 갈등과 문제를 해소해 주지 않고서 어떻게 책임 있는 정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4년제 대학하고 협의해서 오세요. 그게 협의가 가능한 얘기인가요? 왜 정책자가 있습니까? 뭔가 결정을 내리고 과단성 있게 하기 위해서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좀 전체적인 구조개혁의 틀을 아예 지금 바꿔야 교육이 살 수 있고 국민도 살 수 있고 국가의 미래도 있고 또 정말 건전한 직업인력을 양성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지금 우리 이남 총장님께서는 현재 제도화된 전문대학에서 공격해 들어오는 것은
우리가 같은 제도권에 있는 일반 대학이 아니라는 말씀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비제도권에 있는, 즉 제도의 발목이 묶이지 않고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고 가변성을 굉장히 날렵하게 갈 수 있는 그러한 교육기관들이 미래의 고등직업교육의 가장 큰 위험한 적인 부분인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같이 경쟁할 수 있는, 즉 무기 대등의 원칙에서 같은 경기룰을 가지고 경쟁을 한다면 이런 사인들이 운영하시는 교육기관보다 전문대학이 교육의 체계성과 모든 것이 더 우월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우리는 지금 양손을 다 묶고 링 위에 올라간 것과 동일한 것 같습니다. 우리의 가지고 있는 기초 체력이 바닥난다면 고등직업교육은 교육부의 체계를 넘어서서 노동부 쪽 체계로 넘어가는 부분인데, 과연 그럴 때 있어서 우리의 선제적 판단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부분에 많은 의문점과 시사점을 주신 것 같습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부분적으로는 공감하고 부분적으로는 공감하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요. 뭐냐 그러면 구조개혁이라든지 우리가 이제 변화를 하는 거를 먼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그 상당 부분을 외부로 돌리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들어요. 우리 자신이 지금 제도의 틀에서도 상당 부분 바뀔 수 있는데, 사실 준비하는 대학 저희 그 보기에는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포인트도 물론 교육부 정책이 인원을 줄이는 대로 포커스가 돼 있으니까 구조조정하면 인원 줄이는 것만 우리가 생각하고 있고, 다른 여러 가지 변화의 어떤 제도적 어떤 그 방향이라든지에 대해서 체계적인 연구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그런 인식을 해서 대학에서 준비를 하고 있느냐, 거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우리 그 전문대학 협의회 차원이라든지 총장님이 우리 무리들로서 개별적인 어떤 대학이 아니라 그 어떤 변화의 방향에 대해서 공감대를 형성하고 그런 준비들을 하고 있고, 제도의 어떤 변화에 대해서 연구들을 하고 있는지, 그런 거는 전혀 하지 않고 모든 거를 외부에서 해줘야지 된다라고 생각하는 건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공감되는 부분도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돌아보고 좀 더 노력을 해야지 되겠다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영국의 웨일즈 대학에서 저희 대학을 방문했습니다. 와서 학교를 보고 학생들의 실력을 보더니 이건 영국의 학사학위랑 똑같은 거예요. 영국도 학사학위는 3년제야. 그래서 영국 대학하고 조인트로 대학원을 설립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충분히 자기네는 그렇게 다 해줄 테니까 우리 학생들 정도면 입학시켜서 석사학위 주겠다는 겁니다. 영국은 석사학위도 1년입니다. 중국에선 이런 일들이 가능합니다. 우리 할 수 있나요? 말도 안 되는 거죠. 왜 우리가 할 수 있는데도 못해야 되나 하는 겁니다. 그런데 보여드린 이런 학교들은 거의 규제 없이 그런 것들을 다 하고 있습니다. 아니, 우리가 수업연한 자유화 해달라고 그렇게 외치는데 이미 비제도권에서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왜 전문대학은 안 됩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자 했던 핵심은 그런 데 있는 것이지, 우리들이 노력 안 한다는 거 아니에요. 정말 죽기 살기로 다 하고 있죠. 예, 뭐 그런 예를 들려고 그러면 뭐 깜짝 놀랄 만한 일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런 손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묶어놓은 상태에서 노력을 해도 정말 그 나중에는 수포로 돌아가는 일들이 많다 보니까 좀 그래서 말씀드린 거니까 예, 오해가 없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구조개혁의 합리성과 효율성 제고 방안에 대해서 동원과학기술대학교의 장호익 총장님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한번 맞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학교에 오기 전에는 이제 그 기업에 있었는데요. 기업에 한 10여 년 있다가 학교로 와서 보고 학교에서 이렇게 학교 운영을 하면서 좀 지내보면서 좀 차이점을 느꼈다면 좀 아쉬웠던, 가장 크게 아쉬웠던 부분이 뭐냐면, 그 기업에 있을 때 기업이 속한 협회가 있습니다. 그 기업들도 기업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협회를 만들어서 기업들의 권익을 위해서 정책을 채택을 하게 되면 일사불란하게 움직입니다. 그 소속된 회원사들이. 그런데 우리 전문대학 협의회장님도 계시고 법인 협의회장님도 계신데, 대학 사회에 와서 보니까
어떤 우리 전체의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정책이 잘 모아지지도 않고 어떤 또 정책이 나왔을 때 서로 각자 뭐 도생이라는 아까 표현도 하셨습니다만은 우리 대학만 어떻게 좀 빠지면 되지 않겠냐, 또 어느 정도 유리한 조금 유리한 위치인 뭐 수도권 소재 대학이라든지 또는 뭐 보건계열이라든지 좀 유리한 위치에 있는 그런 대학들은 좀 소극적인 거 아니냐 하는 그런 어떤 느낌을 제가 뭐 외람되지만 받고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과연 우리가 원하는 그런 목표들을 정책들을 달성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우리가 협의회도 있고 또 이런 대학 신문사에서 만들어서 우리들의 허심탄회한 속내를 토론할 수 있는 자리가 장이 주어졌는데 여기서 나온 좋은 의견들이 그대로 사장되지 않고 반드시 어떤 정책에 반영되는 그런 결과로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흔히들 이제 정부 관리들이 개혁이나 어떤 변화의 흐름에 따라서 속도를 못 낸다고 많이 질책을 합니다. 그러면 기업체는 정부 관리들보다 얼만큼 빠를 것이냐, 반대로 교육을 담당하는 교육기관에서는 기업이나 정부 관리들에 비해서 얼만큼 빠를 것이냐 얘기했을 때 많은 분들은 제일 빠른 것은 기업일 것이고 제일 느린 것은 대학일 것이다 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 교수님들 같은 경우에는 교수님의 인력 수급 자체가 굉장히 경직되어 있기 때문에 현장이 빨리 변화되는 부분에 학생들에 대한 교육의 접근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한번 임용이 되시면 정년까지 거의 보장이 돼 있고 계약을 통해서 재임용을 합니다만 재임용이 결격 사유가 없는 이상에서는 재임용에 대한 기득권까지도 법원에서 인정해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교육의 탄력성도 굉장히 떨어지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은 오늘 제가 좀 시간을 가지고 봤을 때 너와 나가 아닌 우리의 공통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 대학의 처한 환경이 어떠냐, 그 대학의 설립에 대한 목적과 운영의 방향이 어떠냐, 다 다를 수 있다는 그 차이점은 다양성은 다 같이 인정을 하면서도 같이 가야 되는 방향에서 우리의 목표성이 나와야 되는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각자 도량이 아니라 너와 나, 이쪽 대학과 우리 대학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대학이 고등직업교육의 축을 가지고 가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현재 유지되고 있는 전문대학 교육협의회와 전문대학의 법인협의회 이 기능들이 더 강화가 되고 회원대학들은 의사 정책 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시되 결정된 정책에 대해서는 실행 단계에서 각자 좀 열심히 해주셔야 되는데 서로 눈치를 보면서 주저하면서 가는 부분들은 조금 변화가 있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